자, 계약해제 목차. 해제권의 발생 원인, 민법이 정한 해제 사유, 채무 불이행. 채무 불이행은 종류가 두 개가 있어요. 이행지체, 이행불능. 자, 약정 해제도 있고 합의 해제도 있죠. 해제권 행사, 불가분사, 해제 효과 3개. 처음부터 소급무효, 받은 건 돌려주세요. 원상 회복 의무. 채무 불이행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먼저 계약 해제하고 두 번째 손해배상도 같이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첫 번째 합의 해제. 합의 해제 아주 잘 나와요. 아주. 합의 해제는 이 3개만 정확히 해놓으면 돼요. 이 3개. 갑과 을이 합의하에 쫑 냅니다. 갑과 을이 지들 합의로 이 계약을 해제해요. 이게 합의 해제. 해제합니다. 단독행위 의사표시 하나. 근데 합의 해제는 단독행위 아닌 합치 계약이다. 합의 해제의 경우 민법 의사표시 하나인 법정 해제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원칙. 그래서 두 개는 법정 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이놈은 법정 해제에 있는 우리 민법 규정이 적용되고 원칙 예외. 첫 번째 법정 해제하면 갑이 중도금조로 3억을 받았고 그 후 법정 해제되면 받은 돈은 원상회복 돌려주는데 금전의 경우 이자 가산해서 돌려줘요. 그게 법 조문이요. 그런데 그게 합의 해제는 작동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외우는 거야. 합의 해제의 경우 금전 반환할 때 이자 가산 의무 없다. 원금만 돌려주면 돼요. 합의하에 해제할 때는 원금만 돌려주면 되지 받은 날로부터 이자 가산해서 돌려줄 의무 없다. 외워야 되고. 두 번째 합의 해제의 경우 이렇게 나와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합의 해제는 채무 불이행에 따른 법정 해제가 아니에요. 합의 해제 상황에서는 채무 불이행 상황이 없어. 채무 불이행 상황이 없으니까 손해배상 채권도 태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합의 해제의 경우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없다로 끝나야 돼요. 이 세 놈 중 이놈이 가장 많은 정답 질문이에요. 채무 불이행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자, 이 두 개는 법정 해제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이 안 되는데 이 세 번째는 법정 해제와 같아요. 합의 해제하더라도 제3자를 보호해주는 민법 규정은 적용된다. 그래서 합의 해제로 그 사이 병이 태어났다면 제3자 권리 해야지 못한다라는 법정해제 법조문이 합의 해제도 작동돼요. 그래서 여기서 채무불이행 법정 해제했다. 갑이 계약을 해제하기 전에 우리 병한테 팔아서 3자가 태어났다면 등기 박을 걸 전제로 해제 전에 거래 텄고 등기 박았다면 이놈을 상대로 해제한 갑은 들이대지 못한다. 제3자 병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법정 해제. 자, 갑과 을이 여기에서 합의 해제를 해요. 합의 해제 전에 마찬가지 을이 병한테 팔아 제꼈다면 마찬가지 두 사람이 합의 해제했더라도 병에게 들이대지 못한다. 법정 해제든 합의 해제든 제3자는 보호됩니다. 그래서 정확히 외워줘야 돼요. 두 개, 하나, 3개. 이 둘은 금전의 경우 이자 가산 의무 없다. 원금만 돌려주면 돼. 합의 해제는 채무불이행 법정 해제가 아니니까 채무불이행이 없어. 채무불이행이 없으니까 합의 해제하고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하지만 합의 해제로도 제3자 해야지 못한다. 3자는 법정 해제든 합의 해제든 보호된다. 3자 보호 규정은 적용된다. 정확히 외워놔야 돼. 어마어마하게 나와. 거의 넘버 1급이야. 요 근래 5년 동안. 5년 동안 계속 나왔어. 계속. 5년 동안. 우리 시험 다른 시험. 자, 해제권의 발생은 약정 해제, 법정 해제. 자, 민법이 정한 법정 해제 사유는 채무 불이행.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요. 채무자가. 이 채무 불이행은 종류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이행이 가능한데도 이행을 안 해. 이행지체.
잔금 줘야 되는데 잔금을 안 주죠. 등기 줘야 되는데 등기를 안 줘. 이행지체. 그러면 이행지체가 발생하면 해제권이 태어나요. 무조건 잔금 안 준다고 그날 해제 못해요. 이행지체의 경우에는 한 번은 상당 기간을 정해서 최고하고 이행할 기회를 한번 주고 그래도 이행 안 할 때 최고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행지체는 바로 해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번은 최고하고 자 그런데 지체인데도 최고 없이 바로 해제할 수 있는 경우가 법조문 2개.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겠대. 가, 나 잔금 안 줘. 나한테 전화하지 마. 미리 이행 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 이렇게도 나와요. 그러면 상대방이 안 하겠대죠. 안 한다는 놈한테 뭔 독죠. 그래서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 표시 또는 이행 거절 의사를 표시하면 최고 없이 바로 해제할 수 있다. 두 번째, 정기행위. 정기행위, 이행지체. 정기행위, 반드시 시간 지켜야 되는 계약. 그래서 법조문 이렇게 풀어서 나와요.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해 줘라. 그런데 일정한 시일 내에 이행해 주지 않으면 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 이게 뜨면 정기행위 법조문이구나. 결혼식 화 2시까지 들어오지 않으면 내 꽃 배달 목적을 달성할 수 없죠. 그런데 2시까지 안 들어왔지. 정기행위 이행지체. 나는 꽃 보내지 마세요. 독촉할 필요가 없다. 최고 없이 바로 해제할 수 있다. 그래서 최고 없이 바로 해제할 수 있는 경우 2개. 이행 거절 의사, 정기행위. 최고 필요 없어. 이제 이행 불능. 계약 체결 후 멸실, 후발적 불능. 불능의 원인이 채무자 왼쪽 놈이 불냈지. 채무자 귀책 사유로 인한 이행 불능. 이행 불능. 이게 채무불이에요. 그러면 건물이 갑이 불내버렸죠? 그러면 우리는 계약 해지할 수 있죠. 이행 불능. 해제권 태어났어. 이 경우 2개. 반드시 외워요. 이놈 3번 이상, 6번 나왔어. 6번. 이놈 4번, 이놈 4번. 8번 나왔네. 최고 필요 없어요. 이행 불능의 경우 최고 없이 바로 즉시 해제. 그 다음 동시 이행 관계에 있는 반대급부인 자기 잔금 제공할 필요도 없다는 거. 이 2개. 이행 불능은 이거밖에 안 나와. 최고 필요 없어요. 바로 해제. 두 번째, 반대급부인 잔금 제공할 필요도 없어요. 동시행 관계에 있는 잔금 제공할 필요 없어. 바로 해제예요. 건물이 날아가면 독촉할 필요도 없죠. 그 다음 몇몇 대금 제공할 필요가 없지. 건물이 날아갔는데. 그래서 최고 없이 잔금 제공할 필요 없이 바로 해제. 아주 잘 나와요. 자, 부수적 채무 불이행. 주된 채무 소유권 안 주고 대금 안 줄 때 채무 불이행 법정 해제. 그런데 주된 채무 아닌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했다. 협력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해제 못합니다. 그래서 주된 채무 아닌 부수적 채무 불이행의 경우에는 해제 못한다는 거. 협력 채무 불이행의 경우 해제할 수 없다로 끝나야 돼요. 없다. 자, 이제 동네가 바뀌어요. 해제권 행사. 해제합니다. 의사표시. 의사표시 하나만으로 바로 법률행위가 됩니다. 단독행위. 상대방 있겠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형성권. 자, 해제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청약도 철회하지 못한다. 그런 법조문이 있고, 해제하며 단독행위. 의사표시 하나. 원칙, 조건, 기한 붙일 수 없다. 그래서 취소, 해제, 상계, 이 여기에 조건 기한 붙일 수 있다 없다가 뜨면 단독행위에는 조건 기한 붙일 수 없다로 끝나야 돼요. 이게 기초고. 자, 이제 이건 반드시 해야죠. 해제권의 행사 및 소멸의 불가분성. 행사 및 소멸의 불가분성. 자, 이놈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어마어마하게. 당사자 어느 한쪽 또는 당사자 쌍방이 수인 여러 명입니다. 매도인 쪽이 여러 명일 수도 있고 매수인 쪽이 여러 명일 수도 있어요. 그때 해제를 어떻게 하느냐. 법조문. 이 경우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존원에 대하여 해제하세요. 존원으로부터 존원에 대하여. 그래서 상대방이 새놈이면 새놈 전부한테 해제해야 돼. 그중 1인에 대한 해제에는 효력이 없다. 이렇게 끝나야 돼요. 자, 소멸. 왼쪽 놈이 매도인 쪽이 A, B, C 세 놈이야. 당사자 세 놈 중 한 놈에게 해제권이 소멸했대요. 세 놈 중 한 놈한테 해제권이 소멸하면 다른 놈들, 다른 당사자 B, C한테도 같이 소멸. 이렇게 같이 넣어서 읽어요. 같이 소멸. 불가분이에요. 가분이 안 돼. 너만 소멸, 우리는 안 소멸? 아니야. 같이. 운명을 함께요. 불가분. 그래서 행사도 불가분, 소멸도 불가분, 운명을 함께 한다는 얘기예요. 한 놈한테 소멸, 다른 B, C한테도 같이 소멸. 이렇게 외워야 돼. 이렇게. 오케이. 해제 효과. 소급무효, 받은 거 돌려줘, 손해배상죠. 이 세 가지 목차 중 첫 번째, 소급무효죠. 갑을 매매계약이 채무불이행 법정 해제되면 계약은 소급 처음에 거슬러 올라가서 여기는 아닌지 아직. 갑을 매매을 등기. 자, 을이 잔금도 안 준 상태에서 을이 갑한테 부탁하죠. 갑, 미안해. 나 잔금이 없어. 미리 나한테 등기 좀 넘겨주면 내가 담보대출을 껴서 빨리 잔금 갚아줄게. 그래서 갑이 어쩔 수 없이 잔금도 안 받은 상태에서 미리 을한테 등기를 넘겨줬어요. 그런데 연락이 없어. 결국 몇 번 독촉하다가 갑은 이 매매계약을 잔금 채무불이행 법정 해제를 하죠. 해제합니다 하면 계약 체결한 5월 2일자로 거슬러 올라와서 처음부터 소급 무효. 매매가 무효니까 을등기 무효. 너 소유권 없어. 소유자는 갑. 매매가 무효 취소 해제로 날아가면 넘어간 등기도 무효. 물건이 유인론. 소유자는 암놈. 말소 등기 없이 당연 복귀. 187조. 이게 원인행위 실효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복귀는 등기 필요 없다. 물권법에서 나오죠. 186조 7조에 있어. 말소 등기 없이 당연 복귀. 갑한테 소유권은 당연 복귀. 187조. 자, 거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와요. 이제 여기죠. 계약 해제와 제3자 보호 규정. 자, 봐요. 갑이 을이 잔금을 안 주니까 계약을 해제했지. 그러면 소급무효 당연 복귀. 갑이 소유권 회복해요. 근데 문제는 갑이 이 계약을 해제하기 전에 아이고 우리 병한테 팔아 제껴서 병이 등기를 넘어갔네. 이놈이 제3자. 그러면 원래는 암놈 등기가 무효면 얘 등기도 무효. 소유권 없어요. 소유자는 갑이야. 절대적 무효니까.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 없으니까. 하지만 우리 민법 조문에 계약 해제는 제3자 병의 권리를 해야지 못한다. 저 법조문이 있어요. 그래서 계약 해제했더라도 3자가 태어나 있으면 갑은 들이대지를 못해. 3자를 보호해줘. 거래 안전 보호 규정이에요. 그래서 갑은 억울하다는 얘기지. 아니 나는 아무 잘못 없이 이놈이 잔금 안 줘서 내가 법이 인정한 해제권을 행사했는데 왜 내가 병한테 들이대지 못했냐고. 왜 이따위 법을 만들어놨냐고. 갑이 그렇게 주장해요. 왜? 갑 잘못 없는데 얘를 법이 보여주니까. 원래 소유권 절대 원칙인데. 그래서 대법관이 아이고 그렇죠. 맞아요. 이상한 법이에요. 당신 아무 잘못 없는데 해제권 행사했는데 왜 병을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떡하겠어요. 법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대신 3자의 범위를 조금 줄여줄게요. 그래서 당신을 조금 그래도 피해를 덜 받게 해드릴게요. 그래서 보호되는 3자의 범위. 대원 판례. 해제로 보호되는 3자가 되려면 먼저 갑이 계약을 해제하기 전에 거래 타야 되고 그 다음 반드시 등기 박은 놈만 보호해드릴게요. 그래서 당신을 좀 보호 좀 해줄게. 그래서 샀다 하더라 등기를 안 박으면 보호 안 시켜요. 갑이 이겨요. 이게
삼자 보호에 관한 대법원 판례. 자, 해제로부터 갑의 이계약, 해제로부터 보호되는 삼자가 되려면 모든 삼자가 아니에요. 해제된 이 매매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 효과를 기초로 해서 자 여기 해제하기 전에 새로운 법률관계 맺어라. 해제하기 전에 을로부터 거래터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 반드시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 이놈만 보호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해제 전에 거래돼야 되고 등기 박아야 보호되는 삼자.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해요. 해제했어. 잔금채무 불이행 해제했어. 그런데 해제한 후 병이 사요. 해제 전에 산 게 아니라 갑이계약을 해제한 후 을로부터 사요. 갑은 해제 전에 산 놈 보호한다고 했으니까 내가 해제한 후 샀으니까 얘 보호 안 해주겠죠. 제가 이기죠. 이놈한테 제가 들이대죠. 근데 이놈은 해제 사실을 모르고 산 선의의 병이란 얘기지. 갑이 계약을 해제했지만 얘는 알 수가 없지. 해제했다는 사실을. 그래서 이 병은 해제 후 샀지만 해제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산 선의의 병이라면 대법원은 어쩔 수 없이 갑 미안해 얘 모르고 샀잖아. 보호해줘야 돼. 미안해. 보호돼요. 그래서 해제 후 거래툰 놈은 선의만. 해제 사실을 모르고 산 선의만 보호되지 해제 사실 안 악의의 삼자는 보호되지 않는다. 이게 넘버 원이에요. 해제에서. 가장 많은 기출, 가장 많은 정답점. 그래서 해제 후 을이 등기를 말소하기 전에 양립할 수 없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이 삼자는 언제만 보호? 선의만 보호. 외워야 돼요. 해제 후, 그러면 해제 밑줄 후 동그라미 하고 너는 선의 이 두 글자가 떠야 보호돼요. 선의만 보호. 악의는 보호되지 않아요. 이걸 어떻게 장난치느냐? 해제 후 산 놈은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역시 보호된다. X야. 선악 불문? 아니요. 선의만 보호돼. 악의는 보호 안 돼. 너 X. 이렇게 정답 지문. 그래서 해제 전에 산 놈 등기 박아야 되고 해제 후 산 놈은 선의만 이렇게 외워야 돼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놈이 보호되는 삼자에 해당하고 어떤 놈은 보호되는 삼자가 아니고 이거 이제 구별하는 거. 해제에서 여기가 제일 어려워요. 여기가 물론 여기보다 이 다음 해당하지 않는 놈. 해제에서 여기가 이제 대부분 판례거든요. 대부분 판례니까 여기서 무지한히 정답지이 바뀌어. 여기 말고 해당하지 않는 놈. 근데 여기도 알아야지. 자, 갑의 해제로부터 보호되는 병이 되려면 이놈은 미리 해제 전에 거래해야 돼. 해제 전에. 자, 어떤 거래를 텄느냐? 갑이 이 계약을 해제하기 전에 매수인 을로부터 이 아파트를 매수 거래텄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박았다면 이놈은 해제 전에 거래텄고 등기를 박았으니까 보호되는 삼자. 두 번째, 해제 전에 매수인 을에 대한 소유권, 지채권 지키기 위한 가등기를 박았다면 가등기도 등기죠. 그러니까 너 보호되는 삼자. 해제 전에 매수인 을로부터 이 목적물에 대해서 가압류 집행한 자. 이놈이 이 네 개 중 가장 중요해요. 목적물로도 나오고 부동산으로도 나와요. 그러면 목적물 가압류, 부동산 가압류 여기 동그라미 빵 해야 돼. 목적물, 물건, 부동산이겠죠. 목적물의 가압류, 부동산의 가압류, 이 집행이 등기를 말해요. 등기. 근데 집행이 들어간 우리 기출도 있고 그냥 가압류한 자 이렇게 나온 기출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목적물, 부동산에 가압류했다, 등기했다 이 전제로 깔고 들이대면 돼요. 부동산 가압류는 등기가 돼요. 그래서 너는 부동산에 가압류했고 등기를 집행 받았구나. 등기했으니까 보호되는 삼자. 자, 마지막 해제 전에 매수인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대항력을 갖췄구나. 대항력
주택임대차, 대항력권,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 너는 인도 받았고 주민등록도 꽂았구나. 대항력을 갖췄구나. 갖췄으니까 보호되는 3자. 결국 우리 시험에 나오는 보호되는 3자예요. 등기, 가등기, 목적물, 부동산의 가압류. 그 다음에 임차인은 대항력 갖췄구나. 이 단어가 뜨면 보호되는 3자에 해당. 자, 하지만 이 네 놈, 하나, 둘, 셋, 넷, 다섯 놈, 여기가 왕비래. 여기가 특히 셋, 넷, 노란색 있는 거 보호되는 3자에 해당하지 않아. 첫 번째, 해제 전에 샀구나. 두 번째, 해제 전에 임차했구나. 해제 전에 뭘 샀구나. 해제 전에 뭘 가압류했구나. 일단 시점은 해제 전에 거래 텄어. 근데 문제는 첫 번째, 해제 전에 을로부터 이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를 하지 않았구나. 너는 등기를 하지 않았구나. 등기 안 했으니까 보호되는 3자? 아니다. 두 번째, 해제 전에 너는 주택을 임차했으나 대항력을 갖추지 못했구나. 또는 대항력을 갖추지 않았구나. 보호되는 3자? 아니죠. 등기도 안 했고 대항력도 안 갖췄으니까. 자, 세 번째, 왕변. 이 세 놈. 해제 전에 양수 샀는데 너는 뭘 샀느냐? 채권을 샀구나. 채권을 샀구나. 여기 힘이 들어가야 돼요. 채권 산 놈은 등기를 못 박아요. 채권은 등기가 안 돼. 그래서 채권 양수한 놈은 등기를 못하기 때문에 보호되는 3자? 아니다. 네 번째, 해제 전에 너는 가압류가 들어갔는데 아이고 너는 부동산 가압류가 아니라 채권에 가압류 들어갔구나. 여기도 채권에 힘 들어가야죠. 채권 가압류 마찬가지 채권 등기가 안 돼요. 결국 채권 양수한 놈, 채권에 가압류 압류 들어간 놈, 채권은 등기가 안 돼. 등기 너 결국 못 박았으니까 1번하고 같아져 버렸어. 등기를 못 하지. 보호되는 3자 아니다. 자, 마지막, 토지 매매 계약이 해제됐네요. 자, 토지 매수인 으로부터 이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을 매수한 자, 얘가 보호되는 3자냐 아니냐. 그러면 여기 지문에서 해결할 거예요. 그림 안 그리고 기술 들어갑니다. 기술. 토지 매매 계약이 해제됐는데 토지 매수인 갑이 해제했어. 매도인 갑이, 토지 매도인 갑이 이 계약을 채무불이행, 장문채무불이행 해제했는데 토지 매수인 을이 이 땅 위에 건물을 올렸어요. 그런데 매수인 을이 올린 신축한 건물을, 이 건물을 매수한 병이야. 그래서 사람이 세 놈이 나와. 토지를 갑이 을한테 팔았는데 이 매수인이 건물을 올렸고 지 건물을 병이 산 거야. 그러면 이 놈이 보호되는 3자냐 아니냐. 토지 동그라미, 건물 동그라미 제가 하라겠어요. 이 판례가 나오면. 토지가 해제됐는데 이놈은 토지를 샀대요. 그 토지 위 건물을 샀대요. 건물을 샀잖아. 토지를 산 게 아니라. 언밸런스. 언밸런스. 언이니까 보호되는 3자? 아니다. 그래서 이 지문을 읽고 토지 동그라미, 건물 동그라미가 돼야 돼. 근데 그걸 못 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훈련해야 된다고. 실제 지문 보면서. 자, 이제 설명 들어갈게요. 갑이 을한테 토지를 팔아요. 토지 매매. 자, 을이 건물을 올려. 건물은 을 소유. 근데 잔금도 안 준 상태에서. 갑으로부터 토지를 산 토지 매수인 을이 잔금도 안 준 상태에서 건물을 올립니다. 자, 갑이 너 왜 잔금 안 줘? 독촉하다가 이 토지 매매 계약을 해제합니다. 그러면 을은 이 건물을 철거해야 된다. 여기에 법정상권이 30년짜리가 태어난다. 법정상권 태어난다, 태어나지 않는다. 30년짜리 태어나지 않아요. 이 건물, 매수인이 신축한 건물은 30년짜리 지상권이 태어나지 않아. 이유, 왜? 히읗이니까. 히읗. 법정상권 태어나지
않는다. 이 건물을 위한 법정사유 태어나지 않아요. 왜? 히읗이니까. 무효로 달라졌으니까. 원인무효로 달라지면 원인무효, 해제, 해지, 환매, 특약, 환지, 함께, 히읗 나오면 법정사유권 태어나잖아. 법정사유권 태어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 건물은 철거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 토지 매수인은 잔금도 안 준 상태에서 건물 올리면 안 돼요. 왜? 잔금 못 주면 해제 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올려서는 안 될 건물 철거돼요. 자, 여기는 법정지상권 지문이고 이제 여기로 옵니다. 해제했어. 그런데 갑이 이 토지 매매에게 해제하기 전에 벌써 을이 병한테 이 건물을 매매로 팔았다는 얘기지. 자, 해제하기 전에 삼자가 태어났어요. 매수인 을이 지가 신축된 건물을 병한테 팔아서 병이 이 건물을 샀어. 그러면 갑은 토지 매매 계획을 해제하고 얘한테 들이대는 거야. 건물 소유자가 병으로 밖에 있으니까. 그때 갑이 이기느냐 병이 이기느냐 싸움이에요. 병은 이러겠지. 나 인마 해제 전에 거래 덮고 등기 박았어. 내가 이겨. 너 나한테 들이대지 못해. 이렇게 주장하죠.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왜? 보호 안 돼요. 왜? 철거될 건물은 어느 누구도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어요. 이 건물에 전세를 샀던 파라제께서 소유권이 넘어갔던 공사대금 채권으로 유치권을 가지고 있던 주택이라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던 어느 누구도 건물 관련자는 철거될 건물의 경우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넘버원이라겠어. 결국 이 건물을 산 놈은 철거될 건물을 산 놈이에요. 그래서 해제 전에 거래 텄다고 하더라도 너는 보호되는 삼자가 아니다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 매매 계약이 해제된 경우 토지 매수인이 신축된 건물을 산 놈은 여기에 따라서 보호되는 삼자가 아닌 거예요. 아주 어려운 판례예요, 이게. 여러분들은 이걸 그림을 못 그린다고. 그러니까 기술로 하자는 얘기예요, 기술. 이 판례 지문이 뜨면 이놈이 건물을 산 놈이 보호되는 삼자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삼자에 해당하느냐 해당하지 않느냐. 그러면 언밸런스로 가자는 얘기야. 토지가 해제됐는데 너는 토지를 산 놈이 아니라 매수인 신축한 건물을 샀구나. 토지가 해제됐는데 너는 건물을 샀구나. 언밸런스가 일어났구나. 언밸런스가 일어나면 무조건 소수로는 아니다요. 아니다. 언밸런스는 언이니까. 영어 알죠?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술로 하는 게 편하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매수인 너는 인마 왜 건물 올렸니? 네 건물 철거되고 30년대 지상권도 태어나지 않아. 딱 건물 산 너도 토지 소유자는 들이댈 수 없어. 이렇게 공부하는 게 정석. 이렇게 공부하셔도 돼요. 어차피 지상권에도 해제 이 건물이 지상권 안 태어나. 그 다음 파라제껴도 너는 철거될 건물의 매수이니까 토지 소유자에게 들이댈 수 없어. 그러니까 너는 보호되는 삼자 아니야. 자,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정석이에요. 근데 이게 좀 어려우니까 그냥 기술 들어가. 토지가 해제됐는데 너는 토지를 산 놈이 아니라 건물을 샀구나. 그래서 너는 언밸런스니까 너는 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이 세 놈 넘버원이야. 넘버원. 아까 판례하고 채권을 산 놈, 채권에 가압류 들어간 놈, 토지가 해제됐는데 건물을 산 놈,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오케이, 끝났어. 이제 원상 회복 의무. 서로 받은 건 돌려줍니다. 이게 원상, 해제에서 나오는 원상 회복 의무에 관한 법 조문이에요. 그러면 원상 회복을 어디까지 돌려줘야 되느냐? 반환 범위. 이게 무효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하고 범위가 달라요. 자, 듣기만 해봐요.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계약이 취소되면 서로 받은 거 돌려줄 이 의무를 무슨 의무? 부당이득 반환 의무라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 무효 취소의 경우에는 받은 것 3억. 그 다음에 을이 부동산 먼저 인도받았다. 서로 받은 3억 돌려주고 토지, 건물 돌려주고 이게 부당이득 반환이죠. 그러면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취소로 무효가 되거나 똑같이 무효죠. 자, 부당이득 반환은 범위가 듣기만요. 돌려줄 이 놈, 두 놈들이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 반환 범위가 달라요.
선의의 경우에는 현존이 반환하면 되고, 알고 있었다면, 악이라면 받은 이익도 돌려주고 플러스 이자도 돌려주고 손해 있으면 손해배상까지 다 해줘야 돼요. 나쁜 놈이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는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 반환 범위가 달라져. 하지만 갑이 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받은 거 돌려줘요. 똑같이 돌려줘. 근데 왜 우리가 계속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똑같이 실효되죠? 똑같은데 왜 해제의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이란 단어를 안 쓰고 원상 회복으로 하고 법조문이 단어를 바꿔버리냐, 법률 용어를. 왜 해제의 경우에는 똑같이 무효 취소 해제로 날아갔는데 똑같이 실효됐는데 왜 단어가 그냥 같은 단어 부당이득 반환 의무 이렇게 쓰지 우리를 힘들게 원상 회복 의무라고 법률 용어를 다르게 했느냐? 이유가 있어요. 똑같이 소급 무효됐지만 반환 범위가 달라요. 반환 범위가 해제로 인한 각 당사자의 원상 회복 의무의 범위는 받은 이익 전부 돌려줘야 돼요. 전부. 즉 이익이 현존하든 말든 이놈이 선이든 악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받은 이익 전부 돌려줘야 돼. 그래서 무효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범위하고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가 바뀐 거예요. 같은 부당이득 반환을 쓰면 안 되지. 그래서 해제의 경우 돌려준 의무는 원상 회복 의무라고 새로운 법률 용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해제로 인한 양 당사자의 반환 의무, 원상 회복 의무 범위는 외우는 거야. 받은 이익 전부 돌려줘라. 그러면 무슨 의미냐? 이놈이 선이든 악이든 돌려줄 놈이 상관없이 무조건 받은 이익 전부. 그래서 법조문이 나와요. 돌려줄게 돈과 같은 금전이라면 받은 이익 전부니까 얘는 원금만 돌려주면 안 되고 플러스 돈 받으면 이자 생겨요. 은행에 넣든 안 넣든. 그래서 돌려줄게 금전이라면 받은 날로부터 이자 가산해서 함께 전부 돌려줘라.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조문이 태어나요. 돌려줄게 금전이라면 받은 그날로부터 원금의 이자 가산해서 돌려줘라. 이놈이 이 세 개 중에 가장 잘 나오죠. 외우는 거야. 금전의 경우 받은 날로부터 이자 가산해서 돌려줘라. 엄청 나와요. 그럼 어떻게 장난치느냐? 여기를 또 장난쳐버려. 받은 그날로부터 이자 가산해야 되는데 받은 그 다음날부터 이렇게도 장난친 적이 있어. 아주 찌꺼하죠? X야. 그 정확하게 외워놔야 돼. 받은 그날. 다음날 X. 받은 그날로부터. 또 이렇게도 장난쳐. 다른 시험은. 해제 시로부터 이자 가산한다. X. 무조건 금전은 받은 그날부터. 정확히 외워놔야 돼요. 정확히. 아셨죠? 오케이. 그래서 원상회복의 범위는 받은 이익 전부라는 거. 그래서 원금 플러스 이자 가산해서. 그럼 한번 봐봐요. 그러면 받은 이익 전부니까 갑은 받은 돈 3억에 이자 가산하고 을은 한 달치 목적물에서 열리는 게 과실이죠. 그래서 매수인 을은 설사 선의의 을이라 하더라도 건물 플러스 한 달치 월세 과실도 돌려주는 거예요. 아무리 선이라도. 어려워요. 여기는. 얘는 원금 플러스 이자. 매수인은 건물 플러스 한 달치 월세, 과실. 그래서 선의의 점유자라도 해제된 경우에는 과실 취득 못해요. 과실까지 반환해야 돼. 왜? 받은 이익 전부니까. 그래서 우리가 점유권에서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서 무효 취소된 경우에는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201, 2, 3조 법조문 3개가 적용돼요. 그래서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하고 그게 작동이 돼. 하지만 해제의 경우에는 그 조문 3개가 작동이 안 된다. 선의 점유자라도 과실을 반환해야 된다. 그 내용이 있어요. 이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조는 안 해. 그래서 하실 분만 하시고 버릴 분은 버려요. 양 늘리지 말고. 그래서 해제로 인한 경우 돈, 이자, 가산, 목적물, 과실 아무리 선이라도 전부 돌려줘야 돼. 전부. 그래서 일단 이것만 해요. 과실은 시험에 우리 한 번 나왔으니까 굳이 안 해도 돼요. 자, 이제 마지막이죠. 계약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법조문.
그리고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지문이 뜨면 맞는 거야. 몰라도. 법 조문이겠지 생각해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계약 해지하고 손해 있으면 동시에 손해배상도 같이 청구할 수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걸 선택적 둘 중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둘 다 동시에 할 수 있다. 이걸 중첩적 행사라고도 해요. 같은 말이죠. 해지하고 동시에 손해배상도 같이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채무 불이행의 효과는 일단 계약을 법정 해지해 날려. 두 번째, 나한테 너의 채무 불이행 때문에 손해가 생겼다면 손해배상도 같이 청구하는 거예요. 자, 끝났어. 이제 문제 하나 풀고 오늘은 마치는 거예요. 해제. 틀린 것은. 자, 몇 년도 기출이 없죠? 이제까지 21, 22 다 해놨는데 왜 없느냐? 근래 5년 동안 기출을 봤더니 다 어려워. 노무사, 변리사, 주택관리사. 영양가 없는 게 막 2개씩 있어. 영양가 없는 2개 지문, 우리 시험에 나오지도 않은 거. 그걸 푸는 건 아까워. 그래서 제가 편집했어. 편집해서 최근 기출, 우리 시험에 나오는 지문으로 제가 편집해서 만든 문제.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모의고사를 내지. 편집하니까. 그래서 여기 없는 거요. 여기 있는 지문은 반드시 해야 될 지문이에요. 그래서. 근래 다른 시험, 우리 시험에 나오는 지문이니까. 자, 틀린 것은. 1번.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 성질을 가지고 그 반환 의무의 범위는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받은 이익 전부이다. 자, 중심 잡아야 돼. 항상 민법은. 뭘 물었느냐?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는 받은 이익 전부이다. 여기만 밑줄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나 외웠어. 원상회복의 범위. 선, 악, 불문. 무조건. 받은 이익 전부. 그러면 맞는지 뭐. 2번. 계약이 합의 해제가 된 경우에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된다. 자, 합의 해제 지문이고 이제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합의 해제의 경우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된다고? 합의 해제는 채무 불이행이 없지. 채무 불이행 없으니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인정되지 않는다. 틀린 거. 정답 지문이요, 이놈이. 자, 3번.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한 후 그 합의 해제를 무효화시키고 해제된 매매계약을 부활시키는 약정은 계약자의 원칙상 적어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가능하다. 뭔 소리야. 물음표. 4번. 하나의 계약에서 일방이 수인인 경우 상대방은 그 수인 모두에게 해제 의사 표시해야 된다. 아, 그거군. 어느 한쪽이 여러 명이죠. 그러면 그 여러 명 모두에게 해제 의사 표시 쏘아라. 이게 전원으로부터 전원에 대하여 전부한테 맞죠? 행사 불가분성 법조문. 5번. 매도인은 매매계약에 의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된 부동산을 해제 전에 가압류한 채권자에 대하여 해제 소급료로 대항할 수 없다. 자, 읽고 나서 해석이 들어가야 돼. 주어 잡아야 돼. 매도인은 이놈한테 지 해제로 들이댈 수 있느냐 없느냐 싸움이에요. 대항 여부. 그러면 누구냐? 자, 밑줄 동그라미 해봐 이제. 제가 절반 해줬으니까. 어디에 밑줄 동그라미 해야 돼? 여기에 동그라미 들은 거예요. 갑이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부동산 반대 동그라미 들어가야 돼요. 부동산을 가압류 들어갔구나. 그럼 빨리 너는 부동산에 가압류 들어간 놈이구나. 부동산 가압류는 등기가 된다 안 된다? 부동산 가압류는 등기가 되지. 이놈은 등기를 박은 놈이요. 그러면 해제 전에 부동산에 가압류했고 등기를 박았기 때문에 나는 이놈한테 들이댈 수 없다. 즉 이놈은 보호되는 3자다. 보호되니까 나는 이놈한테 내 해제로 대항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인 거예요. 자, 다른 시험에서 이놈 정답 지문, 이놈 정답 지문, 이놈 정답 지문이었어. 이것도 정답 지문이었어. 좀 이따 볼게요. 그러면 이거하고 결국 이게 정답 지문이었다고. 그걸 제가 이제
편집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5번. 해제로 보호되는 3자냐 아니냐 이렇게 풀어서 나오면 어려워져요. 차라리 박스 문제로 보호되는 3자에 해당하는 놈 아니면 골라라. 그게 차라리 쉬워. 이렇게 풀어서 나와버리면 살짝 난이도가 세죠. 자, 그러면 해제, 소급이 읽을 필요 없어요. 해제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없는지 싸움이 나오면 이제 여기를 보는 거야. 이놈이 이 채권자한테 들이댈 수 있느냐 없느냐. 해제한 갑이, 매도인이 해제 전에 너는 부동산을 가압류했구나. 이렇게 풀어가는 거야. 부동산 가압류는 등기가 되지. 따라 너는 보호되는 3자 해다. 보호되니까 나는 너한테 들이댈 수 없다. 맞는지. 여기에 채권에 가압류 들어갔다. 그러면 너는 등기를 못 얻겠구나. 나는 너한테는 들이댈 수 있다로구나. 그러니까 이런 풀어서 나오는 문장이 나오면 중심을 꽉 잡고 이놈이 보호되는 3자냐 아니냐에 따라 들이댈 수 있다 없다가 결정돼요. 보호되는 3자면은 나는 들이댈 수 없고 채권 양수한 놈, 채권에 압류한 놈, 그 놈이 나오면 나는 너한테 들이댈 수 있다로 끝나야 되고. 이런 식의 훈련을 하셔야 돼요. 훈련. 그러면 3번 한번 찍어볼 거예요. 매매 계약을 합의 해지한 후 그 합의 해제를 무효화시키고 해제된 매매 계약을 부활시키는 약정은 당사자 사이에 가능한지 안 되는지 둘 중 하나겠죠? 찍어봐. 어디에 동그라미 할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임의규정, 특약, 유효, 계약자유. 계약자유까지 넣어줬잖아. 찍기 더 쉽게. 그래서 계약법이 나오고 약정이 나오면 임대차, 강행규정 빼놓고는 다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합의 해제했어. 그런데 마음이 바뀌었어. 괜히 우리 합의 해제했다. 을 다시 살리자. 그래서 합의 해제를 무효화시키고 해제된 이 매매를 살려 부활. 부활시키자는 이 약정 가능해요. 합의 해제도 하고 다시 살릴 수도 있고. 왜? 계약 자유원칙. 머리부터 발끝까지 임의규정, 특약, 유효. 그래서 찍으실 때 약정요. 그럼 이게 정답준인데 이걸 알아야 푼냐? 아니야. 다른 4개 이런 중요한 거 박아놔요. 다른 4개가 틀리니까 네가 답 그거였어. 다음 중 옳은 것은 물은 문제였고 다른 4개는 우리 공부한 거예요 오늘. 그래서 다른 4개를 4개 그어야 돼. 그을 수 있어. 이런 거 X지문 공부한 거 다른 4개 그으니까 이거밖에 안 남았어. 그러니까 처음 본 네가 답이구나. 이렇게 찍는 거고 이제 이걸 우리가 공부했죠. 그러면 이제는 찍을 필요 없이 읽자마자 너 맞아! 약정! 동그라미 유효! 그럼 바로 정답 좀 쳐버리지. 그래서 다른 시험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하는 거예요. 자, 그 가장 중요한 건 2번, 5번이에요. 2번, 5번. 가장 중요해요. 합의 해제 되게 잘 나오니까 반드시 하시면 돼. 끝났어요. 자, 오늘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봬요.